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는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라는 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왜 올릴까요? 이금융권 예금 위험 때문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이금융권 예금 고갈이 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러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냐? 제가 이금융권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금융권 수신고가 더 커지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금융권 수신고가 괜찮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은 역마진 걱정하고 있다. 역마진이라는 게 뭐예요? 예금으로 나가는 손실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클 때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예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근데 대출을 받느냐.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역마진이고 뭐고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막 끌어 모았죠.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 역마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억지로 살리니까 지금 부실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31개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2배가 됐죠. 지금 전국 새마을금고 1282개 중에 4, 5등급이 131개다. 즉 10%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됐다. 부실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됐기 때문인데,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산 건전성은 좀 나아지겠죠.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새마을금고 둔촌중공 대출도 막혔죠, 이제. 왜 막았어요? 대출 내주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2022년에 다른 데보다 먼저 새마을금고 경고했었죠. 뱅크런 나기 전부터. 뱅크런 억지로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4, 5등급이 4에서 11개였는데 지금 131개까지 늘었는데도 안전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죠. 환율 1200원, 13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하다가 1400원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만큼 지금 이금융권 자산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PF 관련 부실 채권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신협, 수협, 또 지역농협,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나마 저축은행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저축은행 사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자기 자본 괜찮은 PF들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먼저 뛰어들어 있었죠. 저축은행은 예전부터 PF 사업을 주력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알짜 PF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뭐 지방 상가주택 뭐 이런 거 짓는 데다가 PF 빌려주고 그러니까 회수가 어려워진 거고, 요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들이랑 저축은행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같이 금감원 소속이다. 제가 새마을금고만 이야기했지만 요 다른 상호금융도 금감원 소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이 속출하고 있고, 또 대규모 폐쇄한다고 하죠. 출장소 포함 38곳 폐쇄한다. 요거는 농협은행이죠. 지방농협도 아니에요. 1금융권도 이렇게 줄이고 있다. 물론 1금융권에서 줄이는 것은 100% 지방 거기가 망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인터넷 은행으로 쓰고 있죠.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상호금융도 건전성이 지금 적자에 빠져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수협 90개 중에서 66개가 적자다. 산림조합도 141개 중에 80개가 적자고, 신협은 866개 중에 441개가 순손실이다. 농협 단위조합 1111개 중 순손실 154개. 이런 식으로 상호금융도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라서요, 은행 한도는요, 결국에는 저런 건전성 위기가 왔을 때 자금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붕괴가 오죠. 요렇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과거의 새마을금고 사태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부실 금고는 적었죠. 지금은 거의 10%가 부실 금고였는데 그땐 거의 1% 수준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뭐 정부가 안 터뜨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안 터뜨린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권은 대출 한도를 줄였잖아요. 아무리 안 터뜨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위험하다 싶을 때 빠져나가더라도 한도가 5천만 원일 때보다 한도가 1억일 때는 사람들이 확실히 돈을 더 많이 넣어놓겠죠. 두 번째, 터지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라서 은행 한도 1억으로 올리는 이유는요, 이금융권 건전성 위기가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제가 괜히 이금융권을 계속 경고드렸던 게 아니에요. 저번에 농협 이야기했더니 막 난리, 뭐 별 댓글 다 달던데, 지역 농협 말한 거였죠, 제가. 지역 농협 위험성에 대해서 말한 거고, 여러 가지 그 이금융권의 상황에 대해서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금융권은 과거 리먼 브러더스 은행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PF 중에서 97%가 대출이고 3%가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땅값이 3% 이상 떨어졌다,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그렇다는 것은 그게 대출이 아니라 담보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고, 담보로 들어오게 되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좀 부실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때 뱅크런처럼 대규모 자본 이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가 무너졌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퍼스트 이런 은행들 무너졌었죠. 그런 것들인데 PF에 대해서 아직 안 터뜨렸죠. 아직 터뜨린 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그 한도를 상향해 놓고서 자금 확충을 어느 정도 해놓고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 무너질 게 하고 50개 무너지고 30개 무너지고 이렇게 피해는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그 5천만 원 한도일 때도 5천만 원 이하는 보장이 되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봤는데 한 세월이 걸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을 그런 쪽에 맡기는 것은, 한도가 1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5천만 원 넣어놓고 1억 넣어놔야지? 저는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돈이 굉장히 많아서 1금융권에 많이 넣어놓고 2금융권에 이자 더 주는 걸 조금 더 해가지고 얘는 한 몇 년 못 받아도 내 삶에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도는 넣어놔도 되지만, 대부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만기 된 것을 당장 해약해라 요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 언제 터질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만기 해약했다가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당장 해약해라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새로운 걸 넣지는 않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1금융권은 요거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시인형 은행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지 않고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대 은행이라든가 국책은행, 이게 외국계 은행 이런 것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금융 시중은행 이런 것까지가 안전하다. 그다음 농협 정도까지. 여기는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